천장에 붙인 채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권유하는 고강도의 혀 운동법입니다. 닥터 뮤가 권유하는 방식대로 석션 홀드 뮤잉과 하드 뮤잉을 제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특히 어린이가 이런 운동을 얼굴형에 변화가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뮤잉 운동을 이 방식대로 몇 번 해보고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혀 근력을 기를 수 있는 근기능 운동법을 몇 가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혀의 바른 자세 위치부터 익혀볼까요? 혀는 기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스포츠라고 하는 특정 위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는 위쪽 입천장 앞쪽의 3분의 1 지점, 우리가 니은 하고 발음을 할 때 혀끝이 닿는 위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스폿 위치를 잘 잡지 못하면 다음 영상을 참고해서 혀끝을 대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경우 음식물을 혀 위에 올리는 상태로 고정하거나 음식물 덩어리를 인두 쪽으로 보내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음식물이 자꾸 입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씹는 시간이 길어지고 알약과 같은 덩어리를 삼키는 것이 힘들어지는 병리적인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 부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 바로 혀를 입천장에 부착시키면서 끌끌 차는 운동입니다. 회 정도 끌끌 찬 뒤에 혀를 스포츠에 유지한 상태로 쭉 늘려서 턱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금니로 껌을 씹어서 말랑말랑해진 덩어리를 혀 위에 올린 다음에 혀끝을 이용해 껌을 스폿 위치에 붙여서 고정하는 연속 동작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운동법은 저작 과정, 음식물 덩어리를 혀로 옮기는 과정, 그리고 혀끝을 스포츠에 둔 다음에 입천장에 흡착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어른의 경우 탄자껌은 1개, 캔디형 껌은 2개까지, 아이의 경우는 탄자껌은 반 개, 캔디형 껌은 1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덩어리인 껌을 씹을 때는 입술을 닫고 코로 숨을 쉬면서 양쪽 어금니를 이용해 골고루 씹어줍니다. 그 다음에 덩어리가 된 껌을 혀 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혀끝을 이용해 스포츠에 껌을 붙인 다음 혀를 입천장에 흡착시키면서 입천장에 넓게 껌을 펴주시면 됩니다. 쉽게 해볼 수 있는 뮤잉 동작을 하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혀를 스폿에서 떼지 않으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동작을 한 번에 10번 정도 해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동작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지요? 우리는 하루 3,000번 가량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침을 제대로 삼키는 이 운동법은 혀의 근기능을 개선할 뿐 아니라 턱관절의 안정성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혀가 입천장에 흡착되어 음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며 턱관절 좌우 움직임이 조화로워야 침이 제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뮤잉 운동의 문제점과 부작용 없이 뮤잉 운동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 닥터 뮤 의견에 공감하지만 실제 활용법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뮤잉 운동은 혀를 입천장에 붙인 채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권유하는 고강도의 혀 운동법입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닥터뮤가 권유하는 방법, 입천장에 혀를 전체적으로 다 붙이는 방법인 석션 홀드 뮤잉과 하드 뮤잉을 제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특히 뮤잉 운동의 효과가 절대적인 성장기 어린이가 이런 방식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동양인의 얼굴에는 닥터뮤가 제안한 뮤잉 운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뮤잉 운동은 태생적으로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일컬어지는 긴 얼굴로의 변형을 막고 바른 얼굴로 성장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운동법이며 동양인에 비해 중안모가 좁고 길고 무턱인 얼굴이 많은 서양인의 얼굴에 보다 최적화된 형태의 운동입니다. 첫 번째, 전방두부 자세를 갖고 있다면 머리 위치부터 옮겨야 합니다. 즉, 바른 몸 자세로 뮤잉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석션 홀드 뮤잉이나 하드 뮤잉을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구부정한 자세에서 하고 있다면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기가 힘들고 턱관절 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두부 자세를 갖고 있다면 뮤잉 운동을 하기 전에 턱 밀기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보실까요? 두 번째, 혀끝의 바른 위치는 스포 지점에 둬야 합니다. 치아에는 혀의 힘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입천장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혀로 치아를 미는 힘을 없애야 합니다. 악궁이 좁아지면서 돌출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흡착시키는 과정에 치아를 미는 힘이 발생하고 있다면 뮤잉 운동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치아를 악무는 힘은 근물입니다. 치아 사이를 띄워서 뮤잉을 해야 합니다. 치아를 악무는 힘은 교근과 축두근을 비롯한 저작근의 긴장도를 올려서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각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뮤잉 운동을 하는 도중에 턱에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개고장애가 생기는 턱관절 장애 증상이 있다면 뮤잉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 경우는 흔히 알려진 뮤잉 운동과는 다른 방식의 구강 근기능 운동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의 변형은 하악과 상악이 만나서 이루는 교합과 턱관절 불균형 현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근기능 이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턱관절은 안면부 근육 중 저작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치아는 혀, 입술, 뺨 등의 구강주위 근육에 의해 항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치아와 턱관절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턱관절의 변이는 경추의 변이를 일으키면서 전신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호흡, 안정적인 교합, 바른 얼굴 성장이 가능하려면 구강 주위 근육의 압력이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뮤잉 운동 부작용 관련 질문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3, 4년 전 뮤잉 운동 붐이 일어나면서 우후죽순 관련 컨텐츠가 늘어나고 새로운 얼굴 운동 트렌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뮤잉 운동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뮤잉 운동을 하기에 적합치 않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뮤잉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혀를 입천장에 밀착시킬 때 설소대가 정중앙부에 있고 양쪽 혀 밑바닥 형태가 동그랗게 대칭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세요. 뮤잉 운동을 할 때 혀가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거나 한쪽 혀 밑바닥이 아래로 처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턱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뮤잉 운동을 할 때 비대칭적으로 입천장에 힘이 가해지고 혀를 흡착시키기 위해 힘을 줄 때 저작근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자세가 좋지 않다면 몸부터 바꿔야 합니다. 즉 바른 자세로 혀의 뮤잉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뮤잉운동 이전에 자세 교정 운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방두부 자세를 갖고 있다면 머리 위치부터 옮겨야 되는데요.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다면 혀밑바닥 근육의 힘이 중력 아랫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석션 뮤잉이나 하드 뮤잉을 정확하게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이 그림처럼 머리 위치가 앞으로 옮겨지면 턱관절에서 하악가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함과 동시에 하악이 후방으로 후퇴하면서 턱 근육의 역학관계가 변화됩니다. 세 번째, 혀끝이 바른 위치는 스폿입니다. 혀의 힘이 입천장에 국한되어야 하고 혀로 치아를 미는 힘을 없애야 합니다. 앞궁이 좁아지면서 돌출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들은 먼저 아래턱 위치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두개골을 정렬해서 혀가 정상적으로 놓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얼굴 교정 진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뮤잉 운동이 얼굴을 바꾸는 획기적인 어떤 운동법이 아니라 얼굴 균형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이 철저하게 반영된 습관 교정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